우주의 끝자락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별과 은하가 끝없이 이어진 바다처럼 보입니다.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푸른 구슬 같은 지구가 저 멀리 보입니다. 마치 집과 익숙한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등대 같습니다. 지구는 아래에서 푸른 구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 표면은 태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으며 차갑고 어두운 우주의 공간 속에서 생명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 광경은 우리 행성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아찔하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 인간의 한계와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각은 매우 강렬한 끌림입니다. 그것은 탐험하고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보여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생각은 탐험을 향한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항상 더 멀리 나아가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미지의 바다를 항해했던 초기 탐험가부터 우주로 나아간 우주 비행사에 이르기까지 탐험을 향한 갈망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도전하고 미지의 것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광활한 우주는 궁극적인 개척지이며 무한한 가능성과 엄청난 도전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주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용기와 기술의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강인함,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위험은 높지만 그 보상은 더욱 큽니다. 역사를 만들고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도약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 과제와 잠재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탐험의 역사와 그러한 도약을 가능하게 한 기술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크게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의 우주에서 지구 대기권까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대기권 진입에 물리학,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훈련과 준비, 그리고 극복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위험을 풀어낼 것입니다. 위험은 현실이며 도전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잠재적 보상은 더욱 큽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우리는 궁극의 우주 다이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가능성의 한계까지 우리를 데려갈 상상의 도약입니다. 인간의 독창성과 탐험 정신의 위대한 도전입니다. 자, 단단히 잡고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을 준비하세요.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표지판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구 상공 약 100km에서 우주가 시작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만 라인입니다. 이곳의 대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숨쉴 공기가 없습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는 매우 가혹합니다. 우주 방사선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산소 공급과 보호를 위해 가압 우주복이 필수적입니다. 우주복 없이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중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든 것에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중력 상태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떠다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뛰어내리면 곧바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더 커 보일 것입니다. 우주의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황홀한 낙하가 될 것입니다.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공기가 짙어집니다.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기 저항, 즉 항력입니다. 우주선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이를 경험합니다.
우주선은 보호를 위해 열 차폐막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차폐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우주선이 불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열 차폐막이 없다면 엄청난 열로 인해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챕터, 재진입의 열기 주변 공기가 급격히 압축됩니다. 이 압축으로 인해 열이 발생합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수천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하늘에 불타는 듯한 줄무늬가 보이는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열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적절한 보호 없이는 말 그대로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돌아올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러한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여섯 번째 챕터, 종단 속도. 마지막 질주 대기를 통과하여 떨어질 때 중력과 공기 저항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공기 저항은 위로 밀어 올립니다. 결국 이러한 힘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종단 속도입니다. 종단 속도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우주복을 입은 사람의 경우 시속 약 193cm/s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고도나 신체 자세와 같은 요인이 이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챕터, 충돌을 피하는 기술. 낙해서 살아남는 것은 단지 열과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주의 끝자락에서 지상까지의 여정은 중력과 물리학의 섬세한 춤과 같습니다. 종단 속도로 땅에 부딪히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충격력이 너무 커서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감속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하강 속도를 늦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낙하산이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낙하산은 수십 년 동안 높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적절한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펼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낙하산을 펼치면 항력이 커져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하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확한 순간에 펼쳐야 합니다. 너무 일찍 펼치면 낙하산이 열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고온으로 인해 재료가 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펼치면 속도를 줄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땅이 너무 빨리 다가와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충돌을 피하는 기술은 과학, 기술, 타이밍의 균형입니다. 매 순간이 중요하며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하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착륙까지 정밀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감속 장치의 기술은 수년에 걸쳐 발전해왔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 챕터, 극한의 정신과 신체. 우주 점프의 물리적 어려움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심리적, 생리적 피해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우주에서 자유낙하하는 두려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기를 통과하며 곤두박질 치는 동안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재진입 시 중력 가속도는 엄청날 것입니다. 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주의 추위에서 재진입 시 엄청난 열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인체가 견뎌내기 힘든 일입니다. 아홉 번째 챕터, 우주 다이빙. 미래의 가능성.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우주 점프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복은 더 나은 열 차폐 및 감속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우주 관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중궤도 비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우주 다이빙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뛰어내려 자유 낙하의 짜릿함을 느끼고 지구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열 번째 챕터, 마지막 개척지. 아드키. 먼 귀환 우주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위험 부담이 엄청납니다. 필요한 기술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험 정신은 끊임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더 멀리 나아갈수록 무기환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열차폐, 감속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내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은 우주로 가는 여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1번째 챕터, 결론. 궁극의 우주 다이빙. 꿈일까요? 미래의 현실일까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 엔지니어, 몽상가들은 이 질문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우주에서 뛰어내린다는 발상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에 있는 푸른 행성을 내려다보며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과학적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허황된 환상이 아니라 물리 법칙과 인간의 끊임없는 호기심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력의 힘, 우주의 가혹한 환경, 인간 엔지니어링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부터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관리하는 것까지 어려움은 엄청납니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궁극의 우주 다이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기술 발전과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궁극의 우주 다이빙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우주 관광이 보편화되고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리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까지는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별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매혹적인 사고 실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궁극의 우주 다이빙이라는 꿈은 우리에게 현재의 능력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미래를 그려보도록 도전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항상 한계에 도전하고 미지의 것을 탐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초의 달 착륙부터 화성 탐사 로봇까지 모든 임무는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궁극의 우주 다이빙은 단순한 과학적 노력이 아닌 인간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 몽상가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약에? 라고 궁금해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혁신과 탐험을 거듭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언젠가는 우주 정거장이 공항만큼 흔해지고 궁극의 우주 다이빙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꿈을 꾸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합니다. 궁극의 우주 다이빙은 인류가 진정으로 별에 닿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미래입니다.